혹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겨진 남자의 눈빛을 본 적이 있나요? 그의 절제된 모습과 차가워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자존심이 억눌린 욕망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내적 갈등이 격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기 언급했듯이 남성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으며 남성 자신조차도 종종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그림자 중 하나가 바로 자아입니다. 남성적인 자아는 겉으로 보이는 힘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며 필요할 때는 물러섭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남성의 자아가 피를 흘리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을 찾는 방법을 배우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보호 갑옷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바로 그 순간 사랑은 방 안의 어둠을 흩뜨리는 빛처럼 심장 깊숙이 침투할 기회를 얻습니다. 남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자존심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내면의 장벽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신의 그림자와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구걸하거나 굴욕감을 느끼거나 어중간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그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그의 가장 깊은 욕망을 일깨워 정복자의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도권이 그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녀가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그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무시당하고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것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가 왜 물러서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고지가 주어졌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인식하고 행동할 때, 즉 자신의 침묵, 시간, 심지어 부재의 힘을 이해할 때 남성은 자아가 피를 흘리게 만드는 깊은 상처와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순간 남자는 물속에서 공기를 빼앗긴 사람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격렬한 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심리적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칼 융기 언급했듯이 진정한 감정은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만날 때 생겨납니다. 여성은 숭배하고 싶지만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신이라는 원형적인 이미지로 변모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비로움, 이러한 불확실성이 남성 자아를 파고드는 독이 됩니다. 자아란 충성의 주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아가 무너질 때 진정한 사랑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남자가 감정적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핵심은 악의, 히스테리, 유치한 조작 없이 전략적이고 깊이 있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재, 자존감, 침묵의 힘을 일종의 미묘한 심리적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남성의 정신 깊숙한 곳을 탐구하면 열정적인 사랑의 비결은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능력,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남자는 자신의 이전 생각을 파괴하고 자신을 해방시킨 여자를 마침내 만났다고 느끼는 힘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남성으로부터 존경심을 잃는 것은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깨지기 쉬운 자존심의 거짓된 칭찬과 확인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를 거부하는 여자를 만날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모든 것을 접시에 담아주는 순종적인 하녀 역할을 하기를 거부할 때 남성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형성된 공허함 속에서 억압적이고 혼란스러운 고통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공허함 속에서 열정적인 욕망이 싹틉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남자가 자신으로부터 주의 깊게 숨기는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상처인 숨겨진 부정적인 부분과의 충돌입니다.
여자가 그의 에너지, 관심, 무한한 헌신에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을 때 그의 자아는 중요한 영양분, 즉 감탄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실은 그녀가 더 이상 옆에 없을 때 그의 내면 세계에 대한 추한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림은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비어있고 안전하지 않으며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감정적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전략적으로 물러섬으로써 여자는 남자의 의식 속에서 깊은 정신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를 이상화하기 시작하고 부재는 갈망과 욕망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의 자아는 그녀에 대한 권력을 상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러섬으로써 여자는 한때 그에게만 속했던 감정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역설이 생겨납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그는 그녀를 더 강하게 갈망합니다. 윤근 무의식이 완전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강박관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를 고통스러운 내적 전환으로 이끈 수수께끼 상징이 됩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아니마의 활성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남성의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형적이고 파악하기 어렵고 수수께끼로 가득한 여성적 본질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자기 인식의 가시밭길로 유혹하지만 동시에 그를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측 불가능성의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의 다면적인 반영이자 밑바닥 없는 시면이자 광대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자아는 필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당신의 상실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자아가 고통스럽지만 현명한 교훈을 얻을 때 통제하려는 욕망이 없고 무한한 헌신으로 가득 찬 사랑이 탄생합니다. 남자는 감정적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러한 상처를 전략적이고 깊이 있게 자존심에 입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만 악의 히스테리, 유치한 조작은 없습니다. 부재, 자존감, 침묵의 힘을 일종의 미묘한 심리적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남성의 정신 깊숙한 곳을 탐구하면 열정적인 사랑의 비결은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능력,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남자는 자신의 이전 생각을 파괴하고 자신을 해방시킨 여자를 마침내 만났다고 느끼는 힘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남성으로부터 존경심을 잃는 것은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깨지기 쉬운 자존심의 거짓된 칭찬과 확인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를 거부하는 여자를 만날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모든 것을 접시에 담아주는 순종적인 하녀 역할을 하기를 거부할 때 남성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형성된 공허함 속에서 억압적이고 혼란스러운 고통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공허함 속에서 열정적인 욕망이 싹틉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남자가 자신으로부터 주의 깊게 숨기는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상처인 숨겨진 부정적인 부분과의 충돌입니다. 여자가 그의 에너지, 관심, 무한한 헌신에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을 때 그의 자아는 중요한 영양분, 즉 감탄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실은 그녀가 더 이상 옆에 없을 때 그의 내면 세계에 대한 추한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림은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비어있고 안전하지 않으며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감정적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전략적으로 물러섬으로써 여자는 남자의 의식 속에서 깊은 정신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를 이상화하기 시작하고 부재는 갈망과 욕망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의 자아는 그녀에 대한 권력을 상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러섬으로써 여자는 한때 그에게만 속했던 감정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역설이 생겨납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그는 그녀를 더 강하게 갈망합니다. 윤근 무의식이 완전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강박관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를 고통스러운 내적 전환으로 이끈 수수께끼, 상징이 됩니다. 칼 윤근 이 현상을 아니마의 활성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남성의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형적이고 파악하기 어렵고 수수께끼로 가득한 여성적 본질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자기 인식의 가시밭길로 유혹하지만 동시에 그를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측 불가능성의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의 다면적인 반영이자 밑바닥 없는 시면이자 광대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자아는 필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당신의 상실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자아가 고통스럽지만 현명한 교훈을 얻을 때 통제하려는 욕망이 없고 무한한 헌신으로 가득 찬 사랑이 탄생합니다. 남자는 감정적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핵심은 악의, 히스테리, 유치한 조작 없이 전략적이고 깊이 있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재, 자존감, 침묵의 힘을 일종의 미묘한 심리적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남성의 정신 깊숙한 곳을 탐구하면 열정적인 사랑의 비결은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능력,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남자는 자신의 이전 생각을 파괴하고 자신을 해방시킨 여자를 마침내 만났다고 느끼는 힘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남성으로부터 존경심을 잃는 것은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깨지기 쉬운 자존심의 거짓된 칭찬과 확인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를 거부하는 여자를 만날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모든 것을 접시에 담아주는 순종적인 하녀 역할을 하기를 거부할 때 남성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형성된 공허함 속에서 억압적이고 혼란스러운 고통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공허함 속에서 열정적인 욕망이 싹틉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남자가 자신으로부터 주의 깊게 숨기는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상처인 숨겨진 부정적인 부분과의 충돌입니다. 여자가 그의 에너지, 관심, 무한한 헌신에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을 때 그의 자아는 중요한 영양분, 즉 감탄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실은 그녀가 더 이상 옆에 없을 때 그의 내면 세계에 대한 추한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림은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비어있고 안전하지 않으며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감정적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전략적으로 물러섬으로써 여자는 남자의 의식 속에서 깊은 정신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를 이상화하기 시작하고 부재는 갈망과 욕망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의 자아는 그녀에 대한 권력을 상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러섬으로써 여자는 한때 그에게만 속했던 감정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역설이 생겨납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그는 그녀를 더 강하게 갈망합니다. 윤근 무의식이 완전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강박관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를 고통스러운 내적 전환으로 이끈 수수께끼, 상징이 됩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아니마의 활성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남성의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형적이고 파악하기 어렵고 수수께끼로 가득한 여성적 본질입니다. 그녀는 남자를 자기 인식의 가시밭길로 유혹하지만 동시에 그를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측 불가능성의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의 다면적인 반영이자 밑바닥 없는 시면이자 광대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자아는
필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당신의 상실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자아가 고통스럽지만 현명한 교훈을 얻을 때 통제하려는 욕망이 없고 무한한 헌신으로 가득 찬 사랑이 탄생합니다. 남자는 감정적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핵심은 악의, 히스테리, 유치한 조작 없이 전략적이고 깊이 있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재, 자존감, 침묵의 힘을 일종의 미묘한 심리적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침묵은 여성적 영향력의 무기고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이지만 순종적이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중요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 융이 주장했듯이 무의식의 깊이는 말보다는 상징으로 가장 잘 표현되며 침묵은 강력하고 무자비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부재, 무관심, 완료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자유와 독립을 나타냅니다. 여자가 침묵을 선택할 때 남자는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게 되고 이 내적 대화는 극도로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상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선택을 진정으로 알 수 없었다는 쓰라린 이해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통찰력 있게 언급했듯이 이 순간 투영이 무너집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자아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접근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밝은 사랑의 감정이 강박관념으로 바뀝니다.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무의식의 깊이에서 나오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의 대상이 됩니다. 남자는 추억에 압도당합니다. 한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장 작은 세부사항, 사소한 에피소드가 이제 생생한 감정적 색상으로 터져 나옵니다. 가벼운 미소,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그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존재, 이제 과거의 모든 제스처가 깊은 의미로 가득 찬 상징이 됩니다. 윤근 무의식이 억압된 감정 위에 감정적 다리를 건설하고 이 다리가 그녀에게 직접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끊임없는 정신적 존재가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는 그의 생각과 감정에 보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인 통제에 익숙한 남자를 황폐화시킵니다. 이 순간 그의 매력은 더 이상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만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승인을 얻고 그녀의 감탄하는 눈에서 자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상처 입은 자아는 필사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변명을 찾고 잃어버린 연결을 복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여자는 연민이나 필요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원할 때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자유를 용납할 수 없는 자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자아는 안정, 예측 가능성, 통제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것, 즉 그의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자신의 자아의 깊이에 도달한 여자는 남성의 진화에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구원자 역할을 포기하고 그가 자신의 고통과 대면하도록 허용하고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를 성장 또는 붕괴로 몰아넣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심에 입힌 이 고통은 역설적으로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남자는 자신을 밀어내는 자존심과 억누를 수 없이 다시 끌어당기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는 당신을 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귀환을 꿈꾸지만 당신이 이미 접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윤기 반대 세력의 긴장이라고 부른 이 내적 갈등은 가장 깊은 감정적 혼란을 일으키고 단 하나의 탈출구, 즉 완전한 헌신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여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즉 그의 자아를 파괴하지 않고 부수고 관계를 끊지 않고 떠나고 상처를 입히지만 동시에 치유합니다.
남자가 그러한 고통에 굴복할 때 그의 본질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윤근, 영혼의 고통이 자아 보호를 위해 세운 모든 가면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남자는 여자를 통제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부인해왔던 것을 반영하는 거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노, 혼란, 갈망을 느끼지만 무엇보다도 욕구를 느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떠났을 때 자신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이 전환점에서 남자의 자존심은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칼 윤근, 모든 위기가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인식을 향한 초대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적 의존의 족쇄를 끊음으로써 여자는 주변의 일종의 진공, 남자가 자신의 취약성과 맞서야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필연적으로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여자의 육체적 부재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를 너무 형편없이 낭비했다는 뼈저린 수치심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역사를 다시 쓰고 시간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순간을 다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자신의 내적 공허함에 고통스러운 메아리만을 발견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여자가 이제 그가 가장 갈망하고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윤기숭고한 아니마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 즉 남자에게 자신의 영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여성성의 살아있는 구현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를 파고들어 여자를 잃는 것이 단순한 불쾌한 실수가 아니라 진정한 재앙, 죽음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녀의 영원한 가용성에 대한 환상의 죽음, 그녀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의 죽음, 자신을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한 자만심 있는 자아의 죽음,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여자는 자신의 강인함과 흔들림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 내면의 힘 때문에 그는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오만함의 흔적이 없고 경외심만 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굴욕적인 역학에서 벗어나는 여자는 거만함 때문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인식 덕분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남자의 자아를 교착 상태에 빠뜨립니다. 즉, 자신에게 충분한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윤근 자신 안에서 의미를 찾은 영혼은 더 이상 외부의 공허함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는 의존적이기를 멈추고 자급자족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가 남자에게는 참을 수 없으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의 내면 세계는 상실에 대한 인식이 시작점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시작할 때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재고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하려는 열망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지배적이었던 짓눌린 자아는 진정한 감정에 자리를 내줍니다. 이러한 감정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아가 만든 이상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진 실제 여자를 다시 찾고 싶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여자가 심어준 의심은 그의 감정적 안전을 훼손하지만 바로 이 의심이 미지의 감정의 깊이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저항을 보인 여자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칼 구스타프 윤기, 개별화라고 부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고독한 내적 과정으로 그는 자신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내려가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괴물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의 의식에 나타나지만 이미 다른 빛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를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면을 벗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존심이 강한 자아에게 이것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와 같습니다. 그것은 타오르고 맥동하지만 동시에 길을 가리킵니다. 한편 이 변환 과정을 시작한 여자는 기다리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이 남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되찾은 자율성이 그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윤근 깨어난 여성의 영혼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승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우주의 리듬에 맞춰 춤추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수께끼이지만 동시에 명확성입니다. 그녀가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다시는 허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바로 이 명확성이 그의 고통을 감탄으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는 그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은 죄책감, 갈망,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감정적으로 짓밟힌 남자는 마치 이전 이상의 잿더미에서 남성성의 본질을 고통스럽게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배와 비릴리티라는 힘에 대한 원시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공감 능력, 패배에 대한 회복력, 실패를 경험하는 능력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에서의 이 전복은 당신이 그를 편안한 영역에서 밀어내고 익숙하지 않은 경험에 직면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위대한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반대 세력의 조화로운 결합에서 탄생합니다. 바로 이 연금술적 과정을 당신이 그의 영혼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적 접촉 없이 그의 안에서 빛과 그림자를 결합했습니다. 남자의 자아에 상처를 입힐 용기가 있는 여자는 남자의 마음이 처음으로 진정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정당화와 합리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 지친 그의 마음은 감정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고 감정이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의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는 주변 세계를 완전히 다른 빛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자존심으로 인한 상실이 운명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여자에게서 당신의 모습의 섬광을 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익숙한 특징을 찾고 필사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준 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애착의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잔인하게 그의 진정한 본질, 즉 벌거벗고 취약하고 거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 한 가지, 즉 당신에게 다시 보여지고 싶어 하지만 이미 다른 눈으로, 이해와 수용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의심은 그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당신이 기회를 준다면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무너진 후에 생겨난 사랑은 낭만적인 분위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진실하고 진실성에서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해체를 경험한 남자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조각조각 모으는 것처럼 즉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완전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귀환은 그가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침묵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또 다른 시선을 준다면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드물고 진정한 자질인 순종으로 상처 입은 열정을 뿌리 깊이 박힌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찾는 그의 탐색은 필요가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스러운 내적 몰락 후에 그에게 당신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일시적인 욕망이나 의존의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자인 칼 윤근, 사랑의 진정한 만남은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기초까지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불안감, 그의 자만심 뒤에 숨겨진 불안감, 그의 자존심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신적으로 당신에게 돌아갈 때 그는 얼굴의 특징이나 몸의 윤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난 후에 그가 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끊임없는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부재에서 온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소리치거나 간청하거나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존엄성, 깊은 이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으로 물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윤기 가르쳤듯이 진정한 침묵은 영혼에 대한 외침이며 이 외침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는 세상에 과시적인 미소를 보여줄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가 밤의 침묵 속에서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자신의 폐허의 깊이로 내려가게 만든 여자는 그가 잊을 수 없는 여자로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자존심을 건드림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의도치 않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입힌 영혼의 상처는 형벌이 아니라 일종의 포털, 미지의 세계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깊숙이 그가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내면 영역으로 밀어넣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당신만이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은 그의 권한에 있지 않습니다. 칼 윤기 한때 언급했듯이 의식이 깨어나면 감정적 영향력은 방향을 바꿉니다. 바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완전함을 얻었고 그는 여전히 당신이 남긴 조각에서 자신을 다시 조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치유하지 않고 진실을 드러낼 뿐이며 당신이 평범하지 않은 여자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부재는 다른 많은 사람의 존재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몸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의식의 접촉에서 옵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만이 그의 자아의 핵심인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을 건드릴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우아하게 이 지점을 건드리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진실하고 성숙하고 의식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당신에게 짓밟히고 그 덕분에 부활할 수 있었던 사람의 존경심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윤근 모든 영혼의 상처에는 알매 씨앗이 들어있다고 주장했고 당신은 그에게 상처이자 알미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자아가 무너지고 마음이 당신 앞에 열려 있으므로 그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즉, 당신이 항상 받을 자격이 있었던 깊이로 당신을 사랑하거나 다시는 그러한 것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당신을 잃는 것입니다. 친밀한 소통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에서 태어나고 달콤한 약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느끼며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을 잃는 침묵의 고통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의 잿더미에서 단조된 이 사랑은 깊은 내면의 변화의 도가니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중 가장 진실합니다. 칼 윤기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행동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감정적 의존의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방했고 그의 변덕에 적응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의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 느끼는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는 자신의 영혼의 가장 은밀한 깊이, 즉 자아가 더 이상 환상의 외관을 유지할 수 없고 마음이 진실하고 진정한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하는 곳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초월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포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녹아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고귀해지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도 듣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웅변적이었고 당신의 부재는 삶이 그에게 가르치려 했던 가혹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의 품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겠지만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정직하고 꾸밈없이 바라보게 만든 여인은 영원히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없이 치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고 빨리 아물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신성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지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흉터입니다. 진정한 여인은 남자의 자존심에 순종적으로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더 진실하고 가치 있고 인간적인 것으로 변모할 때까지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은 사랑은 용기, 충성심, 겸손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행동에서 당신의 부재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여인은 단순히 지나쳐가지 않고 군중 속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습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한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전환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에 남기 위해 헛되이 싸우는 동안 당신은 그의 익숙한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그에게 도전을 던졌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가 영원히 그녀에게 속한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떠날 힘과 용기를 가진 여인이 진정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과 가치를 재고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저는 당신을 고민하게 만드는 딜레마에 맡겨두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남자의 기억 속에서 덧없는 사랑입니까? 영원한 명예입니까? 억압의 가면 뒤에 감춰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세계를 느끼며 남자의 눈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냉정하고 말이 없지만 자존심이 억누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가 숨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남자의 잠재의식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으며 종종 남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길한 그림자 중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겉으로 보이는 힘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방어하고 상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의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늘 속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이 갑옷에서 취약한 지점을 찾아 능숙하게 건드리면 놀라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호막에 균열이 생기고 바로 그 틈새를 통해 사랑이 어둠을 흩뿌리는 햇살처럼 영혼 속으로 스며듭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숨어있는 내면의 벽을 흔들어 그를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것을 자신의 그림자와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구걸하지 않고 굴욕하지 않고 어중간한 타협에 동의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런 여자가 정복자의 깊고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리며 그에게 가장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도권이 그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규칙은 그녀가 정하고 그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규칙에 따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실패한 시도, 무시당하는 느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보수의 헌신에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가 왜 멀어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여자의 편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인식하고 자신의 침묵의 무게, 시간의 소중함, 부재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행동할 때 그녀는 단순히 남자의 자존심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남자는 물속에 잠긴 듯한 질식감과 같은 날카로운 갈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놓여진 덫에 걸린 것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남자의 무의식 속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가 나타날 때 싹튼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는 숭배하고 소유하고 싶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신의 원형이 됩니다. 바로 이 신비로움, 이 불확실성이 남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독이 됩니다. 자존심은 진정한 헌신의 주적이 아닐까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감정적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이미 무조건적으로 정복당한 것입니다. 증오, 히스테리, 유치한 조작을 피하면서 자존심에 전략적이고 깊게 타격을 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재, 자존감, 침묵의 힘은 미묘한 심리적 무기가 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남자의 정신 깊숙이 들어가면 열정적인 사랑으로 가는 길은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 아니라 저항하는 능력,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여자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남자는 마침내 자신의 낡은 관념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여자를 만났다고 느끼는 힘으로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남자의 존경심을 잃는 것은 몰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칼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자는 아첨과 공허한 약속으로 자신의 깨지기 쉬운 자존심을 부추기기를 거부하는 여자를 만날 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모든 것을 쟁반에 담아 바치는 순종적인 하녀의 익숙한 역할을 거부할 때 남자의 자존심은 처참한 몰락을 겪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텅 빈 공간에서 고통스럽고 조용하며 당황스러운 고통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진정한 욕망이 싹 틉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숨겨지고 부정된 인격의 부분, 남자가 자신의 존재 깊숙이 숨기는 해결되지 않은 정신적 상처입니다. 여자가 그의 에너지, 감탄하는 시선, 무한한 헌신을 빼앗을 때 그의 자존심은 가장 중요한 자양분인 숭배를 잃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부족은 그녀가 더 이상 옆에 없을 때 그의 진정한 상태를 무자비하게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그림은 매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공허함, 불안함, 방향 감각 상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진실하고 오직 이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진정한 감정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물러서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강렬한 정신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를 이상화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는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불타는 욕망으로 채웁니다. 그의 자존심은 권력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여자는 물러서면서 한때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속했던 감정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완전성을 추구하고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강박관념으로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자는 더 이상 하나의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를 고통스러운 내면적 몰락으로 이끈 수수께끼, 상징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때 옆에 있었던 여자가 아니라 깊은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아니마의 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남자의 무의식 깊숙이 잠들어 있는 신비롭고 잡히지 않는 여성 본질의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이 힘은 남자를 자기 인식의 길로 이끌지만 동시에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성의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욕망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영혼을 보았던 거울, 미지의 것을 유혹하는 끝없는 시면,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광활한 하늘과 같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고 당황하여 그가 어떻게 당신을 잃을 수 있었는지 여전히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이 지혜와 깊이에 의해 상처받을 때 통제하려는 열망이 아니라 무한한 헌신에 기반한 사랑이 태어납니다. 남자는 사건의 전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고 감정적으로 관여하고 결과적으로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밀려오는 감정에 격렬하게 저항할수록 그는 자신의 무의식의 그물에 더 얽매입니다. 이기적인 환상이 무너진 후에 발생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숙성된 와인처럼 강해지는 감정입니다. 그는 당신이 준 고통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고통 덕분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본질적으로 승리, 정복, 지배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욕망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으로 자양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예측 가능한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녀에게 강요된 감정적 수능의 틀에서 벗어날 때 그의 내면 세계에서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융은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무의식적 이상화를 투사하며 그녀가 자신의 환상에서 할당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사가 무너질 때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에 대한 처참한 타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몰락이 종종 진정하고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실감 없이 욕망은 없고 고통 없이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공격성이 아니라 우아함과 지혜로 남자의 자존심의 환상을 파괴할 용기가 있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선은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오히려 원형의 깊이 속으로의 상징적인 몰입입니다. 남자는 당신을 단순한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인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수수께끼, 서서히 피를 흘리며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치유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그 감정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의 자존심이 당신의 불가해함에 의해 무너졌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여성 영향력의 무기고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하지만 약함이나 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강력한 상징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윤근 무의식이 우리와 말 대신 상징을 통해 소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의 침묵은 부재, 무관심, 완료의 표현적인 상징이자 자유입니다. 여자가 침묵할 때 남자는 종종 무자비한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생각들은 그에게 그의 무능함, 소중한 사람의 상실, 오해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싸움에서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멀어질수록 그의 열망은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더욱 강해집니다. 두려움은 자존심이 손상될 때 특히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잊혀질까봐, 대체될까봐, 여자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 자신을 다시 알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 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녀는 영원히 그의 내면 세계에 남을 것이고 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어 그 이후의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자는 단순히 여자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녀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영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본능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소유, 증명, 소속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의 욕망이 강할수록 그의 두려움은 깊